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배열을 연습을 하고 저희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여기다 배열을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막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딱 기본 구조라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만들어 보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보면. 그래서 뭐 변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조건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체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간 들여서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자, 이제 우리가 배열을 나갔었는데 오늘은 리스트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했던 요 프로그램 완성본인데 자, 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자, 저장을 했죠. 조회하면은 한계. 1번 눌러서 다시 저장. 다시 조회하면 2개. 한 번 더 저장. 조회하면 3개. 그죠? 근데 또 한 번 저장. 하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프로그램이 꺼진 겁니다. 화면 안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자, 화면 다시 변경해 드릴게요. 아이고, 변경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요거 했던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죠. 요거 실행을 해보면 작업 선택을 할 수 있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 1번을 누릅니다. 그리고 2 눌러서 조회하면 하나 저장이 됐죠. 또 저장을 하면 2개. 또 저장하면 3개. 근데 이제 또 저장하면 이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죠? 뭐가 안 나오죠? 자, 여기 에러가 난 거고요. 자, 이유는 단순한데 방이 3개짜리입니다. 데이터스. 우리가 저장하는 저장 공간, 저장 배열이 3개짜리라서 3개까지는 저장이 가능한데 4개째 저장하려고 하니까 이제 방 개수가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벗어나서 이거를 아웃 오브 인덱스라고 합니다. 아웃 오브 인덱스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3개만 하니까 저장하기가 너무 그렇죠. 3개밖에 저장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크게 만들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좋은 코드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제 배열의 한계를 말씀드리면서 배열의 한계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였다? 모든 게 다 여기서 야기된다 그랬죠. 배열은 무조건 길이가 고정됩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1000개로 만드시면은 이렇게 1000개의 방이 생기는 거예요. 1000개.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1000개 넉넉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누구는 이거를 한 3개만 저장하고 안 써요. 만약에. 그래도 997개는 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3개만 쓴다고 해서 3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0개짜리로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100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3개를 쓰면 997개는 낭비되고 있는 거죠. 무작정 크게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엄청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을. 자, 그래서 무작정 큰 것도 좀 그렇고 작은 것도 좀 그렇고 적절한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배열의 단점은 길이가 고정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 단점으로부터 이것도 나온 거잖아요. 삭제가 없어서 우리가 삭제를 직접 만들었어야 되죠. 추가도 없습니다. 배열엔. 1, 2, 3. 만약 이렇게 들어있을 때 배열의 개수가 남아있다고 한들 여기에다가 4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1과 2 사이에 공간에 무조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를 끼워 넣고 싶다. 이것도 삭제처럼 우리가 구현을 해야 돼요. 얘를 뒤로 당기고 얘를 뒤로 당기고 당기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또 추가를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길이가 고정된다라는 거에서 많은 단점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코드로 극복하는 거죠. 코드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극복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자바를 만든 사람도 이러한 단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열을 보호하는 새로운 저장 개념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자면 요겁니다. 길이가 자유롭게 늘어나는 배열이다. 그렇죠? 길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배열이 항상 길이 때문에 우리를 발목 잡았었는데 어레이 리스트는 길이 그러니까 꽉 차면은 알아서 길이가 늘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정말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는 빠짐없이 자바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 거의 항상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역시 뭐 위주로 보면 되냐면 선언, 추가, 조회, 수정, 삭제. 이렇게 5가지 할 수 있으면 어레이 리스트를 잘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배열이랑 비교해 보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배열의 선언은 정식 선언은 요거죠. 인트형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짜리면 5개짜리, 10개짜리면 10개짜리.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의 선언은 얘는 특이해요.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생겼고요. 이 타입 있죠, 타입. 타입을 꺽쇠 이렇게 꺽쇠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이 꺽쇠에다가 자료형을 넣을 때는 인트랑 인트가 좀 다른 모양새로 바뀌어요. 풀네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인트일 때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배열은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는 이렇게. 변수명 지어주시고 만드는 건 비슷합니다. new array list 인티저 하고 여기 바로 열고 닫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레이 리스트 밑에 빨간 줄이 생기는데 요거는 인풋을 안 해서 그래요. 인풋.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하나의 코드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예요. 클래스라는 코드 덩어리인데 외부에 존재합니다. 외부에. 그러니까 이 파일 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외부에 있는 소스 코드를 이 파일,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제 거 요거 arraylist.java 이 파일에다가 불러올 수가 있는데 그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임포트라고 합니다. 클래스 밖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폴더명으로 풀 폴더명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근데 빨간 줄이 뜨는데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외부 파일을 가져올 건데 제가 지금 제 파일 이름도 어레이 리스트라고 했죠. 그럼 두 개의 파일이 같으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충돌 나겠죠. 그래서 제 파일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테스트로 바꿀게요. 혹시라도 저랑 똑같이 어레이 리스트로 이름을 지으신 분들은 바꿔주세요. 이렇게 뭐라고 나오면 그냥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처럼 똑같이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요, 요거 임포트가 없으면은 빨간 줄이 뜨는데요.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면은 사라집니다. 현재 파일에서 요 어레이 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가 우리가 알려주니까 이제 찾아가서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임포트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미 존재하는 정말 좋은 코드들이 외부에 많기 때문에 그럼 외부 코드들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라는 아주 좋은 코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 쓰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제 java.util.arraylist 이거를 그럼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클립스에서 많은 걸 도와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타입 쪽에 빨간 줄이 뜨면 보통 임포트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왼쪽 시프트 플러스 알파벳 O 키를 같이 누르시면 돼요. 왼쪽 컨트롤 왼쪽 시프트 그리고 알파벳 영어 O 그럼 자동 임포트가 됩니다. 요거는 정말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꼭 외워두세요. 뭐 빨간 줄이 좀 보인다 싶으면 일단 컨트롤 시프트 영어 O 이거부터 누르고 보세요. 절반 이상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자동 임포트 단축키입니다. 자, 그래서 배열 선언은 이렇게 하고요. 리스트 선언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배열에 값 추가하는 거 없습니다. 이미 배열을 만드는 순간 값이 존재해요. 어레이 리스트는 추가가 add라는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보시면은 뒤에 가로가 열고 닫히잖아요. 어떤 문자 뒤에 가로가 열고 닫히면 우리가 이거를 자바에서는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메서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add라는 메서드로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열에는 값 추가 없다 그랬죠? 넘어가요. 이미 다 추가가 돼 있어요. 5개. 우리가 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자바가 그냥 5개 넣어줍니다. 뭘로 넣어주냐면 숫자 같은 경우는 0으로 넣어주고요. 숫자가 아닌 뭐 문자열 같은 경우는 널이라는 걸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를 할 게 없어요. 선언할 때 바로 다 추가가 되니까. 근데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 우리가 추가를 해야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요거죠, 요거. 자, add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add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주체가 이 리스트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점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추가할 값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요게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근데 추가할 때 주의하실 점 2개. 나 한 번에 5개 추가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dd 할 때 추가할 값은 무조건 1개씩 넣어야 돼요. 1개씩. 다섯 개 추가하고 싶으면 이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이거를 5번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1, 2, 3, 4, 5를 추가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조회 한번 해볼게요. 추가했으니까. 자, 단일 조회랑 전체 조회. 배열 조회하는 방법 다 아시죠? 인덱스로 접근한다. 그래서 이 배열 이름이 ARR이니까 ARR에 0번째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럼 0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요거 배열. 배열은 대괄호에서 인덱스. 리스트는 역시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get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하고요. 여기에다 인덱스를 넣어요. 그러면은 리스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대괄호. 이건 배열 표현이고요. 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0이면 첫 번째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저장된 1이 나오겠지. 이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 자, 뭐 전체 조회는 반복문 쓰면 되는 거죠. 전체 조회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따로 어떤 문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반복문을 응용해서 배열 같은 경우는 length 해주시면 길이가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0 5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리스트는 이제 사이즈라고 있어요. 배열 전체 조회할 땐 뭘 쓴다? 배열의 길이 정보를 알 수 있는 length. 그리고 리스트는 size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list.get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2, 3, 4, 5. 그래서 리스트에서의 사이즈 메서드는 이 리스트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배열에서의 랭스는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는 어차피 얘는 뭔가를 다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할 때의 길이 정보고요. 얘는 추가할 때마다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 값제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배열 수정은 뭐예요? 이거 인덱싱 해가지고 대인연산 하면 되죠. 그냥 0번째 값을 지금 0인데 10으로 바꾸고 싶다.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자, 이건 리스트 수정. 자, 역시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set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해요.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수정하고 싶은 값이, 그리고 어떤 걸 수정해야 될지 수정할 인덱스. 이거를 이 어레이 리스트는 이 set 메서드에 괄호 안에다가 두 개를 컴마를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0번째 값을 10으로 고치고 싶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삭제, 배열 삭제 없죠. 어레이 리스트 삭제는 역시 remove라는 메서드로 제공을 해요. 자, 많지가 않죠. 이 정도로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list.remove에서 3을 지우고 싶다. 3. 그럼 0, 1, 2번 인덱스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정말 잘 지워졌는지 보시려면은 이 전체 조회를 여기다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10으로 바뀐 거고요. 제 첫 번째 값이 3이 지워졌죠. 자, 그래서 배열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약간 메서드라는 생김새가 배열이랑 사용하는 문법 생김새가 다른 거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이 어레이 리스트가 사실 내부적으로 배열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뭔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로서 모든 걸 잘 제공을 하고 있죠. 배열은 삭제도 없는데 얘는 뭐 삭제도 있고요. 사이즈, 데이터의 개수를 알아낼 수도 있고 수정, 추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해요. 이거 어레이 리스트가 사용법 좀만 익혀 놓으시면 엄청 편하고요. 그러면 배열은 그냥 사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배열이 더 빨라요. 당연한 게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을 좀 더 코드를 입혀가지고 만든 거고 순수하게 배열이 더 빠릅니다. 성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배열이 쓰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배열을 쓰면 되고요. 아니면 어레이 리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알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것도 깊게 들어가면은 엄청 할 게 많은데 그냥 딱 우리는 요거 사용법만 익히면 돼요. 충분히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좀 파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거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고 문제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